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6일 토요일, 8월 달의 첫 번째 주말을 맞습니다. 찐시황, 그리고 또 8.15 머니톡의 가장 보물 같은 코너. 토요일이 제일 중요한 코너. 네. 토요일이 없으면은 안 되는 이 코너.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두 번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시장은 딱 한마디로 지수와 함께 시장이 안정을 받았다. 이제 좀 마음 좀 돌린다. 그동안 시장에 대해서 삐졌던 마음이 살짝 녹고 있다. 라는 쪽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괜찮으니까 그러면 지수 관련주들 쭉쭉 올려야지. 지수 관련주 갖고 있는 내 계좌 너무 행복하겠다라고 봤는데 지수는 올라가긴 올라가죠. 근데 그날 따라 요거 움직이게 되면 그걸로 끝. 그 다음에는 요쪽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요쪽 움직이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쪽은 안 가요. 이게 지금 이번 주 나왔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종목들이 무지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하루 오늘의 오늘이 결정한 하루의 테마, 이거 쭉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는 거의 잠잠. 그럼 이거 올라갔던 거 내일도 가나요? 안 갑니다. 오늘만 끝. 오늘만 보자. 예, 하루살이 매매 쭉 가고, 그 다음에는 내일 가면 이거 다시 또 흔들려 버리고. 그러면 오늘은 뭐 어떤 매매 할까 하고 또 시장에 관심 있는 쪽만 또 쑥 올라오고, 그리고 또 연속성도 없고. 이게 며칠이 아니지 한 2주 넘게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종목 장세로 이거 여러 가지 막 잘 따라가시는 분은 괜찮은데, 이게 제대로 대처 안 되시거나 아니면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쪽에 묶여 있다. 지수는 올라오는데 나는 내 계좌는 뭐 하는 걸까? 왜 아직도 꿈속에 있나? 좀 일어나야지 라는 생각만 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지수는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또 얘기했던 지난번에 한 2600선에서 크게 밀렸었던 가격대 이제 다 다가오는데 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또 고민도 같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어서 하나하나 또 짚어보고 따져보고 묻고 뜯고 맛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장 이번 주 금요일이 어제죠. 오늘이었죠. 네, 오늘 넘어가는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그 양봉 파티입니다. 거의 우리 양봉 대표님 미국 가셔서 거의 그냥 열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한국도 좀 일해주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근무태만입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꼭 하셔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같은 경우 항상 시장이 그런 거죠. 어제 올랐으니까 오늘 좀 경계가 좀 있는데라고 하다가 약하게 시작해놓고 또 올라오고 하는 이런 응집력 부럽습니다. 예, 부럽고요. 어제도 나왔던 얘기가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드디어 발표됐죠.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되고 예, 무슨 잘 나온 게 아니라 슈퍼 울트라 초핵 또 뭐 있죠? 예, 이런 고용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고용지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비농업 민간 고용 숫자가 52만 8천 명, 한 23만 명 정도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잘 나왔고요. 실업률 3.6에서 3.5 더 떨어졌습니다. 더 호황이라는 얘기죠. 또 임금 상승률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바라는 바가 아닌 쪽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일정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고용지표 같은 어떻게 보면 경기까지 시사할 수 있는 고용지표가 오히려 잘 나왔을 때 그리고 또 못 나왔을 때 봤었을 때 잘 나왔을 때는 시장이 환호하겠느냐? 아닐 수가 있겠죠. 연준이 지금 의도하는 바대로 금리를 강하게 올려서 가수요 같은 경우를 잡고 약간 경기 침체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요를 꺾어야 물가가 안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 고용이 이렇게 다 잘 나오게 되면 연준은 당황하겠죠. 우리 의도와는 조금 다른데 그러면은 안 되겠다. 금리 계속 올려야겠다라는 쪽의 변화가. 그래서 원래 9월 달도 저희 지금 예정된 그러니까 저희 마음속으로 약속된 어떤 기준으로는 50bp 정도. 왜냐하면 물가가 이제 피크아웃 신호가 좀 나올 테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이를 물가를
또 바라보면서 또 이제 고용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은 이제 연준 입장 쪽에서는 안 되겠다. 75bp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75bp 상승에 대한 반영이 또 금리 선물에서 반영되는 그런 측면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조금 복잡해졌죠, 셈법이. 그러면 이제 막상 또 다음 주 10일 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때 그때쯤 가게 되면은 또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예상했던 거대로 물가 수준이 피크아웃을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뭐 8%대, 8.8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예, 이 정도까지 돼 있을 때 시장은 과연 그러면 이걸 피크아웃이니까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오늘 시장처럼 초반에는 안 좋게 보였다가 또 끌어올릴 것이냐, 참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양봉이라는 얘기는 시장의 에너지가 죽진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나오는 거래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일단 올라갈 때 보면은 거래가 없는 게 문제겠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전의 거래량 수준 정도까지 회복하면서 주가가 이제 위쪽으로 턴한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제 또 뭐 각종 변화가, 이게 나스닥입니다. 네, 변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 1, 2, 3일 만에 끝날 것이냐, 요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좀 더 고민이 나올 수 있는 시장 같은데 그 다음에 레벨업 한 13,000원대 이렇게 들어가는 기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는 이런 상황들인데요. 한국도 모르겠는데 미국을 어떻게 알겠느냐. 네,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한국 시장도 일단은 턴했죠. 턴해서 저항대 돌파하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요 정도쯤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한 2,550선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나오고, 게다가 제가 강조드렸던 게 차라리 한국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미국 시장도 지금부터는 같이 보고 대응하셔야겠다라는 쪽도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또 한국 시장 물려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또 이렇게 다시 리밸런싱 하느냐,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적어도 미국 시장에 대한, 왜냐면 지금 딱 한눈에 보셔도 돌아가는 탄력이나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반응들, 그래서 경제가 이 정도까지 괜찮다 보니까 금리를 충분히 인상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들, 이걸 얘기해 준다면 상대적으로 어느 기업들이 더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혹자는 지금 뭐 지나면 이제 신흥국의 시대가 다가온다, 한국이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체력적으로 봤을 때 택도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이 강한 걸 인정을 하고 한국 시장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병행하는 게 좋다라는 논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종목들도 뭐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네, 코너 이름은 영어겠죠. 예, 그리고 또 임 대표님이 영어로 물어보시면 제가 영어로 답하는 정도. 네, 방송 없습니다. 그런 방송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어질 때 미국 시장도 신경 쓰자, 관련된 종목들도 신경 쓰자는 쪽이고요. 한국 시장은 일단 지금 가장 또 중요한 도전에 직면돼 있죠. 일단 중요한 저항 돌파했다. 기울기 갖춰가고 있다. 기울기가 없이 이렇게 나올 때가 제일 무서운 거죠. 그 위쪽에서 갈 듯 말 듯 하다가 밀리는 거.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 순매수가 딱 이날 7월 4일 날부터 7월 초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바뀌었고, 거기서 8월 달로 들어오면서도 지금 보면은 오늘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한 3천억대 사주고 선물까지 도와주고 하면은 지금 수급 기반에 움직이는 시장 동향을 봤을 때는 한 단계 레벨업을 더 시도할 여력들은 충분히 있다는 걸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일단 수급 변화 없을, 좀 꺾일 때까지는 그냥 여러 가지 지표, 뭐 금리가 어째, 또 미국과 중국 갈등이 어째,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산다, 시장은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2,550, 이제 적어도 시도가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들어올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가 변화가 어떻게 나오느냐 중요할 것 같고, 여기마저 돌파한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준다, 그러면 지난 이제 시장은 1월 달에 급락했던 가격대, 그때가 2,600선 정도, 2,600 초반대 정도가 들어있겠죠. 그 정도까지 시도하는 장, 그래도 강하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직전 고점 대북은 뭐 2,670, 80 이런 식으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안 봐요. 네. 하락의 역순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나왔던 의미 있는 저항대들을 하나씩 안착하려는 과정들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현상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정도로 시장의 심리가 안정되고 거기다가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같이 들어오는지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그 정도로만 딱 말씀드리고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는 꺾일 만한 모멘텀이 뭐 아직은 안 보이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지금 일단 기조로 봤었을 때 미국 시장 강하다는 얘기 드렸죠. 그 중에서 유가, 금리. 근데 금리는 어제 또 확 튀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가는 이제 90달러대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바로미터로 봤을 때는 좀 안정적일 수 있겠다 바라보는데 또 모릅니다. 유가는 또 언제 튈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금리 안정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10년물 장기 쪽도 3%대 밑으로 안착돼 있고요. 2년물 또 3개월물 이런 아주 짧은 것들 같은 경우도 막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이제 좀 약간 하향되는 모습들 쪽에서 나오게 되면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졌다가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쪽까지 더 벌어졌다가 약간 돌아오기 시작하는 정도인데 금요일 날 분위기 보게 되면 또 단기 금리가 더 많이 튀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정은 찾으려고 이게 더 맞는 표현 같아요.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현상.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시장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 뭐 연준이 강하게 나올 거고. 근데 그만큼 주식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한숨 좀 돌리자라고 하는 쪽에서 안도랠리 성격 쪽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생각했던 궤도보다 더 빨리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었을 때, 그러니까 연준은 입장이 그거죠. 지표 의존적이다. 네, 그러면 지표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지를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궤도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아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금리 올리고 연말 가게 되면 뭐 3.5가 아니라 뭐 3.754까지 벌려놓게 되면 또 기술주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전히 지금은 안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뉘앙스가 바뀌면서 언제든지 시장은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모태 불안 표현이 맞나요? 이런 내성적인 흐름들 태세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지금 물가 피크아웃 이제 또 지금 고용 지표 나오는 또 8월달 말씀드렸듯이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피크아웃 쪽에 신호가 나오잖아요. 워낙 지금 6월달이 9.1%까지 들어갔고 거기다가 지금 한 8.8% 아마 그 정도쯤 나온다고 하더라도 와 한숨 돌렸어 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주가가 만약에 이제 올라가 있으면 그래서 시장의 지수가 먼저 많이 하락해 있으면은 애써 위안을 삼으려고 나오는 게 있고 반대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 피크아웃의 흐름은 나왔는데 잠깐 보자 8%대 후반 이것도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이게 계속된다고 했을 때 피크아웃이 아니라 오래 높은 기간 동안에 물가가 유지됐을 때 연준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정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위치에 따른 저희들의 해석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 요거는 꼭 해석을 잘 해야 그때그때 달라요. 참 어떤 때는 피크아웃이다 어떤 때는 그래 피크아웃해도 고공행진이다. 어렵죠. 이게 저희가 이런 시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음 주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부분들 이거 가지고도 또 요즘에 얘기가 많고 또 유튜브 보니까 각종 자극적인 뉴스 다 나옵니다. 뭐 대만 전쟁 나올 것처럼. 그래서 그 대만 해협이 벌써 불바다예요 보니까 왜들 그렇게 자극적으로 못 써서 난리인지. 근데 뭐 이거는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 문제 같고요. 근데 이쪽도 피크아웃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한 10월, 11월, 그러니까 10월 달이 시진핑 주석 사면임, 11월 달이 중간선거. 이 상황에서 뭐 경제적 실리는 모르겠고 경제적 실리 따졌으면 벌써 관세 인하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손잡고 우리 힘드니까 안 되겠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중국은 부동산과 코로나19 타격받다 보니까 그냥 정치적인 논리로 무장을 해서 하나의 중국 쪽에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에너지 지지율 30%대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겠나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강대강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한 가을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때리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때리려고 준비하고 이런 현상이. 근데 그렇다고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또 감수해야 될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건 또 자제 이렇게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장도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은 반도체 치포 우리 어디로 가느냐? 중국 쪽이냐? 중국 쪽은 아니죠. 중국을 감안하느냐? 미국 쪽으로 가서 동맹으로 딱 붙느냐? 이번에 대통령 발언은 그래도 미국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지만 또 그거는 업체들의 또 판단도 같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나 2차 전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딱 중국 저렇게 니들 가지고 내수 시장에서 커간 2차 전지를 해외 쪽으로 확장시키려고 한다? No, 그거는 impossible. 원어로 하고 싶은데 네, 토요일이다 보니까 참아주세요. 네, 그래서 안 된다. 혹시나 미국과 어떤 그 WTO 안에 들어가서 상호 조약을 갖지 않은 무역 협정을 갖지 않은 국가들한테 들어간 물질들이 있다. 이거는 초기에는 2024년까지 뭐 30% 하지만 2027년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80%까지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용인하는 게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는 중국에서 의존도가 80%가 넘죠. 근데 미국과 협정을 안 맺은 나라, 러시아, 중국 다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콩고, 어떻게 보면 코발트의 또 대표적인 산지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걸 어떻게 다변화시키느냐? 아니면은 방법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인트 벤처를 강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미국에서 생산되니다 보니까 미국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직접적인 공장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 가장 유리한 회사가 어딜까요? 지금 미국의 공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쪽, 가장 또 드라이브를 거는 쪽,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거기다가 SK온, 삼성 SDI가 좀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게 되면 이 룰에 따라서 좀 소외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가 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재들 쪽에서 앞으로 모자라다 보니까 뭐 다른 2차 전지 소재들 다 받아주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룰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제 산지나 아니면 직접 생산으로 바꾸면서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를 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요 관계가 LG화학이 그냥 이제 앞으로는 2차 전지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비중이 석유화학 쪽을 떨어뜨리고 올해 말부터 벌써 이래요. 55%까지 소재 쪽이 늘어나다 보면은 이거 LG화학이 최근에 움직이는 거 심상치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LG화학에 대한 재평가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중요한 얘기는 뭐 다들 뭐 매크로한 얘기, 미중 갈등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네 계좌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지금 딱 보게 되면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지수는 2,550 뭐 넘어가서 이제 2,600을 2,550을 넘어가서 지금 죄송합니다. 마음이 앞섰네요. 네, 2,500을 앞서서 이제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저항대까지 들어오면서 변화가 들어올 텐데 아니 근데 내 계좌는 왜 아직 2,300대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또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전혀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올라가도 불안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회복하지도 못한 내 계좌 더 빠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어렵죠. 이게 지금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주식 좀 친다. 예, 좀 올라오는 거 탈탈탈탈탈 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게 되면 전혀 걱정이 없죠. 이런 분들은 하락장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떤 주도주가 딱 갖춰놓고 그걸 중심으로 꾸준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 하게 보면 꾸준히 올라온 건 2차 전지밖에 없겠죠. 예, 근데 그걸 빼고 어떤 주도주도 그렇다고 추세가 강한 게 아니라 최근에 주춤했다가 강해지는 정도죠. 그래서 주도주가 딱 있으니까 이 빛으로 다 모여라 그러면서 거기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도주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산발적인 움직임입니다. 매일매일 달라요.
그때그때 시장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요거, 그 다음엔 요거 이렇게 무슨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빠른 순환매 쪽에서 대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드라마, 우영우 탄생,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는 폐배터리 관련된 석유 하이텍 들어온다 그러면서 관련된 쪽 쭉 들어오다가 아니야 이제 방산이야. 지금 봐봐 수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방산 가야지. 근데 무슨 소리?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고 우리 BBB 법안 수정된 거 이제 통과되면 이번 주에 통과되면 우리가 또 대세지. 북미랑 유럽은 우리가 꽉 잡고 있어. 중국 못 들어와. 쭉 움직이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를 왜 무시해? 로봇 같은 경우도 이거 이제 앞으로 삼성이 하게 되면 니네 다 우리 밑으로 다 보인다 라고 쭉 나오다가 어허 그래도 시장의 중심은 내가 아니겠었는가. 과거부터 바이오, 게임, BBIG 쪽에 네이버 카카오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가려진 나 좀 봐주시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또 강하게 지금 전 섹터가 다 한 번씩 쭉쭉쭉 움직이죠. 근데 주기가 하루 1.5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의 저희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좀 주식 좀 아까 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을 딱 비우고 오늘만 보자. 오늘 올라오는 것만 집중하겠다. 오늘 시장에서 아침에 시작하고 딱 보니까 어제 시간외랑 오늘 동향 보니까 이쪽이 움직일 것 같아. 거기 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고 갭상승 나오죠. 잠깐 차익 매물 났다가 쭉 하고 달립니다. 그거 따라다니는 게 이게 최근에서 수익률 가장 좋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종목들 하나씩 모아가서 그 다음에 큰 성과를 나중에 누르는 게 예, 지금 시장이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보고 자꾸 아유 무슨 날파리처럼 단타하는 거 유도를 하냐 개인들이 꼭 그래야 되겠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생존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좋은 거 다 알아요. SK하이닉스 이 사이클 지나게 되면 또 올라올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좋은 종목 사서 기다리지 라고 보는데 보게 되면 옆에서 무슨 이렇게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아 나 오늘 상한가 먹었어. 뭐야 이게 에이 저런 단타 치는 애들 나랑 적성이 안 맞아. 근데 보니까 중형주급에서 나 에코프로 지금 사가지고 며칠 전에 사가지고 한 40% 수익 났어. 에코프로 BM 이런 거는 그래도 중대형급인데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내 기준은 아주 상대적인 박탈감이 딱 좋게 만든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전략이라기보다 딱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딱 생존하는 방법. 그러면 모르겠고 만약에 지금 시장에 한번 그래도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이 정도는 만약에 두고 현금을 좀 남겨놓은 다음에 한 40% 남겨놓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매일매일 움직이는 섹터 가지고 빠르게 대응한다. 그 다음 날은 모르겠고 또 보니까 신용이 중소형주 쪽으로 코스닥 쪽에서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강세 나온다. 그것만 따라다니자라고 하시는 전략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나 다 몰라.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 보자. 난 로봇 섹터가 제일 마음에 들어. 이게 앞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도 나와 똑같은 로봇이 나의 행동을 해주면 어떨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시고 이쪽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종목을 그쪽에서 뒀을 때 그러면 이제 순환매가 막 돌다가 내게 딱 타이밍이 오겠죠? 그럼 그때 타이밍 왔을 때 한번 쭉 올라간다 그러면 오케이 땡큐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 딱 정리하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집 앞에서 그녀를 꽃을 들고 기다리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예, 전화하면 안 됩니다. 들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들어올 때 꽃을 쭉 내미는 것처럼 네, 거기서 시세가 맞을 때 한번 딱 정리해서 다른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르겠고 그것만 노려서 대응하겠다는 게 또 두 번째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거죠. 그걸 언제 기다려? 내가 못 기다리겠어. 그냥 섹터가 나올 때 이제 주도주들이 그러니까 로봇에는 삼익THK 아니면은 신재생에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몇 개씩 딱 만들어 놓고 대장주가 뭘까? 그래서 그 중에 대장주 한 6, 7개씩 다 삽니다. 사놨다가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치고 기다리고 제일 많이 아직까지 못 간 거 거기서 조금 더 사고 그리고 또 이따가 다음 바이오 올 때는 또 치고 그 판 거 가지고 혹시 저쪽에 예전보다 또 한 단계 올라왔으니까 많이 사긴 그렇고 그러면서 약간 갖춰놓고 뭘 좋아할지 모르니까 모든 걸 준비했어. 이런 식으로 갖춰놓은 다음에 거기서 시장 움직일 때마다 딱딱 쳐내가고 이런 방법.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세 개가 단데요. 안 그러면 지금 나오는 종목 장세 잊어야 됩니다. 잊고 그냥
앞으로 2년 이런 어려운 구간 다 끝나고 나서 사이클 새로 들어오고 거기다가 경기 침체 신호 끝나고 나서까지 생각하는 종목들까지 보면서 거기서 지금 만들어간다. 그게 지금 솔직히 그 사이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변화가 와할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그냥 저처럼 그러니까 제가 단타를 유도하는 방송도 아니고 뭐 단타 너 방식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냥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진화한 거고 바이러스도 진화하는데 사람도 매매가 진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여기까지 온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정도 저렇게 시장을 대하는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혹시나 그게 나도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저희 오전 라이브 시황 매일 아침에 말씀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드리고 있죠. 레몬 리서치의 오전 라이브 시황은 여러분들의 종목과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 그만하라고 하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일단 어느덧 2,500이지만 아직까지 계좌는 못 따라왔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 중요한 거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서 좋다. 근데 이건 실질적인 매수세보다 쇼 커버링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탁금이 일단 회복은 합니다. 한 다시 55조 대 부분까지 들어오는데 외탁금이 이렇게 올라오는 회복되는 속도보다 신용잔고가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게 시장의 지금 급한 마음들을 보여준다고 생각 들겠죠. 이렇게 빨리 올라갔는데 내가 그동안 상반기 한 40% 손해본 계좌 빨리 만회하겠어. 근데 이번에 종목 장세 나오면서 좀 터진 계좌 회복하신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잘 대처하셔서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긴 하지만 너무 그때 무리를 했다가 또 종목 장세 계속 가는 거야 라고 하다가 또 그쪽에서 딱 물려버리면 또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서 움직이시되 항상 주식과 현금 비중은 맞춰가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좀 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만큼 종목이 한번 움직이게 되면 무섭습니다. 그런 종목 장세가 나오는 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하느냐? 저런 날파리 같은 종목 장세 나는 싫어, 안 해 라고 하느냐? 시장의 성격을 알고 그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얻어가려고 하느냐? 나는 양반처럼 그리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가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너가 양반인지 하인인지 이런 거 시장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성과 내고 실적 성과 내고 이만큼 보여줬을 때 챙겨가라라고 하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양반처럼 매매를 한다. 그렇다고 제가 이런 표현 그렇죠. 제가 날파리는 아닙니다만 시장에 맞춰가는 매매를 하자는 얘기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것도 서서히 관심은 가지시되 지금 현재 18조 8천억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20조가 넘어가게 되면 시장 부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는데 중소형주가 강하니까 나는 일단 참여. 이 정도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 계속 무게를 둡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550선 정도까지는 들어올 것 같고 또 잘하면 2,600까지도 또 들어오는 2단계 쪽에서 계속 열어놔야 됩니다. 외국인들 수급 보면서. 하지만 지금 나오는 변수가 과거에 V자 반등 나와서 다시 쭉 갔다든가 이런 상황과 전혀 다른 게 지금은 금리 인상입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9월 달엔 QT 이것도 지금보다 2배로 합니다. 그러면 900억 달러입니다. 월 900억 달러. 그러면은 연준 자산이 그때부터는 지금 거의 가파르게 저 위에까지 가 있죠. 이제 이게 한 1년만 된다. 그러면은 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수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시장의 근간은 보통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장의 심리와 거기다가 실적과 거기다가 수급 이렇게 보는데 수급을 조일 만한 유동성들이 확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게 시장이 V자로 갈 만한 조건인가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어느 정도 목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를 하시되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또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은 염두를 하고 그냥 계속 갈 거야. 몰라 나 그냥 종목만 생각할래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종목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압박이 나올 수 있는 라인이나 지수대는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동안 이번 주 나왔던 종목들 한번 봐야죠. 그래서 이번 주 종목 종목 장사다 보니까 상당히 얘기는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신 없으셨을 텐데 그래도 만약에 제가 시장의 성격이 종목 장사가 아니라 주도주 쪽으로만 간다. 그럼 주도주를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고 주도주에 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다른 종목이나 흐름들을 또 소섹터들을 많이 말씀드렸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종목 중심의 섹터 중심의 다양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혹시나 여기서 또 제가 제 아바타가 있죠. 예, 그 아바타는 저보고 아바타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채팅창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아바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말씀하시게 되면 쭉 말씀드릴 텐데 이거 항상 중요한 거는 제가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그 중요한 손절가 흐름들 거의 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과거 영상도 한번 이번 주 라이브 때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궁금하다. 지금 채팅창에 막 남겨주세요. 아, 나 SPG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져갈까요? 이런 거 지금 문의하시면은 제가 제 아바타가 좀 놀아요. 보니까 지금 이 시간대 거의 뭐 맥주 마시는 술은 마시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럴 텐데 거의 소파에 이러고 누워서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잘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종목들 잠깐 몇 개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조선 쪽에서 봤었을 때 이번 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또 하이라이트 KPF죠. 이거 주가가 얘기하고 며칠 뒤에 급등, 다음 날이었네요. 급등해서 뭐 일단 갖고 계셨던 분들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선 거의 이제 주가가 분출을 할 때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출하게 되면은 모아 갔다가 이제 이런 단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기 지지권 쪽에서 안 빠지고 버티다가 이제 턴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업황에 대한 변화와 함께 한국 볼트공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서 업황과 함께 턴을 강하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마당에는 일단 너무 지난번 뭐 금양 얘기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금양 같은 경우는 왜 여기서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못 보느냐? 너무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쭉 금양이 준비하고 있는 이차전지 사업업이나 이런 것들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적어도 실적 반영이 될 때까지는 한 1년 반 가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미리 땡겨와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밸류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과거 저희가 처음에 금양을 제가 말씀드릴 때보다 지금 시총이 거의 5천억대 부분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이때 나왔던 실적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좀 더 주고 그거에 대한 실적을 기대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근데 2년 반 사이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냐면 혹시나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쪽에서 트렌드가 바뀌거나 아니면 또 중국산 관련된 쪽을 배척을 하면서 혹시 금양이 준비했던 거를 더 많이 써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들이 나와서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주가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차라리 이때 또 올라갈 때 정리하시라고 얘기했더니 그날 또 쭉 올라오는 거 보고 아니 저 인간 얘기 듣고 팔았는데 더 갔다. 아, 저 쓰레기 같은 인간 주식가도 못 보면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왜 그때 말씀하실 때 안 사시고 여기 와가지고 그 높은 데 사서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네. 처음에 안 사고 고점에 사놓고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과 매매 스타일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번 올랐을 때 고점에 대해서 부담이 나올 때를 거기서 매매를 하면서 좀 어렵게 가져간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총 5천억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담입니다. 여기서 대응 잘못했다가 물론 여기서 이거 네가 얘기하니까 주가 10,000원 가지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주가가 탄력 받아서 그 안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양을 바라보는 제 시각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변동성은 있을 망정 지금 시장이 좀 쿨다운해서 종목이 쿨다운해서 제가 보기엔 적어도 지금 7,200원대 안쪽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저는 손 안 댈 겁니다. 이런 거는 이때 가서 강하게 수익 냈으면 됐지 지금 잔파동 나오는데 거기 가서 뭐가 좋다고 들이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시세가 강하게 나왔을 때 또 하나 볼까요? KPF 같은 경우도 정리했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시세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를 몸으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안고 있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거기서 추가 시세를 생각하면서 더 어떤 대응을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올 변화나 흐름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 중기적으로 가는 시각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중기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단 수익 난 거 잘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음 자리의 흐름들 보고 특히 중기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쪽의 변화는 그 어떤 실적 흐름들에 따라서 그런 스토리가 같이 맞춰지는 거겠죠. 근데 그런 흐름들을 쭉 갈 만한 쪽이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몇 개 섹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시세 흐름들이다. 이거는 빠르게 대응하는 게 맞겠다. 마찬가지로 이게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게 이렇게 턴하는 게 아니라 가는 시도하다가 오히려 지금 중요한 그러니까 이 가격대죠. 그러니까 KPF가 올라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날 얘기하고 이 가격대를 다시 밑으로 하향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즉 박스권 이 안쪽에서 상당히 돌파하려고 많이 했기 때문에 돌파한 자리는 결국에는 앞으로 여기는 안 밀리겠다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반대로 하향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 밑에 6,500원대 여기까지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갖고 있는 거는 빠르게 손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가가 같이 내가 본 아이디어와 맞춰가면서 시세를 내줄 때가 가장 좋은 거지. 시장이 나만 좋다고 아이디어가 좋던데 시장이 왜 날 몰라줘? 시장이 몰라주면 저는 을 중에 을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트렌드가 안 당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거기를 맞춰서 무조건 나는 이거 갈 거야 라고 버티는 게 아니라 손절해야죠. 그 다음에 차라리 시장이 맞춰서 내 아이디어를 알아준다. 그때 다시 사야죠. 그게 더 맞는 전략 아닐까요? 그러다가 잘못했다가 지난 또 1월 달이나 6월 달에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냥 또 계좌는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거 무너져 버리게 되면 차라리 지금 손절을 했다가 그 무너지는 과정이 나와서 저 밑에서 다시 종목을 사서 이번에 한 5% 손해봤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다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20, 30% 만들어내게 되면 계좌는 20%, 25% 수익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제 더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잔소리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 보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또 로봇 관련된 쪽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 아진엑스텍 이런 종목들 추세 안 꺾입니다. 계속 시도는 들어옵니다. GMC 모션 제어 기술의 강자죠. 계속 관심 있는데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즉 1,500원 이런 자리들이 이탈한다 그러면은 좀 부담스럽겠죠. 이거는 단기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종목은 SPG 같습니다. SPG 같은데 잘 안 밀려요. 그냥 또 지금 저항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를 안고 타고 있습니다. 거래 한번 또 소외될 정도로까지 해서 쭉 들어온다. 한번 분출 한 번 더 나오겠죠. 여전히 관심권입니다. 근데 이날 시가 혹시나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만약에 이탈된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 15,000 한 200원, 15,000대 초반 정도쯤 되는데 여기가 그냥 물고 쭉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로봇 시세나 종목 쪽이나 시장이나 모든 게 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들이 있죠. 좀 더 타이트하게 본다 그러면 여기입니다. 15,800원.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15,000원대 안쪽에서 그냥 훅 밀려 내려온다. 저 같으면 여기서 손절할 것 같아요. 15,800원대. 왜냐면 이게 그 상태에서 밀리게 되면 고점에 대한 부담이 꺾인다는 얘기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요. 근데 아니라고 하게 되면 계속 손절이 아니라 매도로 바꿀게요. 너무 기분이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리 이런 관계로 보시는데 아직 안 빠진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버티고 안 빠진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그러면 매수 세력이 이겼다는 쪽에서 주가 턴하겠죠. 이런 과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로봇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되 또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 또 사야죠. 네, 그런 쪽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2차전지 쪽에서 코스모 신소재 지금 LNF 근데 이쪽이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괜찮습니다. 2차전지 소재들 계속 보는 거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네 자꾸 오타가 나네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관점 쪽에서 계속 또 직접 고점 때 시도를 하죠. 뭐 이 정도 부분께서 탄력 별로 없다라고 하게 되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제일 다시 부각하고 있는 회사 LG화학입니다. 이게 대장보다 주도 쪽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냥 화학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때 한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 그런 얘기 나오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과연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 싶은데 변화가 나오는 거 보고 시장 흐름을 보고 이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근데 LG화학을 봤을 때는 저 가격대가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80만 원대 부근이 중기적인 저항으로 나옵니다. 이 정도 부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제 2차 전지에서 성과 나오는 거 보고 흐름은 나오겠지만
확인하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 가격대. 그러니까 즉 지금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어디 갔죠? 네, 여기죠. 이 가격대가 이탈된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59만 6천 원이네요. 네, 여기 이탈되게 되면 박스권 이탈이죠. 이런 건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거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또 로봇 쪽 쭉 말씀드렸고 거기다가 SFA는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무거운데 지금 기조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 매물 소화하고 다음 변화 나올 것이냐. 근데 또 하나 이것도 또 손절 정해야죠. 정리 가격 정해야죠. 요 정도 이탈하게 되면 이거 안 좋습니다. 41,500원대 부근인데 이거 이탈하게 되면 또 고점에서 무거워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기 차익률을 소화하고 다시 레벨업 시켜야 되는 단계겠죠. 그거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쭉 보다 보니까 또 이런 거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차전지 장비 쪽에서 대보마그네틱, 뭐 SM코어. 근데 약간 대보마그네틱이 지금 묵직해지는 것 같아요. 수급도 그렇고 지금 변화도 강하지 않고. 그래서 이 상황으로는 아직까지 변화가 좀 아직까지 기다려 보시되 또 중요한 지지권이죠. 요 정도 라인들. 그러니까 지금 갭 상승 나왔고 단기 박스권을 유지했던 요 라인들 한 45,850원 나오네요. 46,000원대 부근 라인들 이탈된다. 관리하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SM코어 이거는 좀 너무 번쩍번쩍거려가지고 좀 걱정이 드는데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계속 위쪽으로 시도를 합니다. 근데 실적이나 동향이나 거래를 보게 되면 전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실 분들만 매매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특히 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탁 터날 텐데 지금 위쪽에서 또 매물도 좀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종목이 거래 많아서 신뢰할 만한 모습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감안하실 분들 정도로만 매매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현대두산인프라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건 맞거든요. 맞다. 그 엔진은 1차 협력분 100대 정도는 벤츠에서 담당합니다. 벤츠가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3차 분부터는 한국 K2 흑표전차죠. 여기 두산인프라코어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반영을 안 하네요. 예, 혹시나 제 얘기 듣고 사셨는데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월요일날 정도 요 가격대거든요. 5,500원대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하고 돌리는 모습도 없이, 그러니까 5,500원에서 무거워진다. 네, 정리하십시오. 다른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게 기사화돼서 이슈화가 됐을 때 강한 건지 지금은 그거를 살짝 무너뜨리는 것은 이거 별로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5,500원이 짧지만 단지 한 개로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음식료 쪽에서 삼양식품 풀무원 말씀드렸는데 풀무원 볼까요? 삼양식품은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턴하죠. 예, 괜찮습니다. 기관들 계속 삽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15,000원대 이상으로 한번 시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15,000원대 이상이 여기죠. 지금 그때 하락하기 시작했던 가격대 부분, 수출의 변화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왔던 부분들. 하지만 이게 만약에 반대로 그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다가 오래 있었던 가격대 부분들 13,400원 정도 이탈한다. 이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고 전략 짜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게임주 이쪽은 솔직히 한번 레벨업 시도하게 되면 파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넥슨 게임즈도 그렇고 지금 조금 묵직하죠. 고점에서 컴투스도 그렇고 이것도 한번 시세가 갈 듯하지만 조금 무겁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얘기는 이렇게 한번 턴했고 혹시나 다음 수단매가 들어서 게임주 우아해서 또 다음 레벨 때 뭐 지난 박스권 상단부 뭐 9만 원대 진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레벨업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성장주 빅테크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짧게 그동안 매물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그냥 돌파해서 쭉 간다가 아니라 소화하고 다음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기 때문에 감안하셔서 챙길 것 챙기고 그다음에 보자.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말씀드렸던 게 그 플랫폼 쪽에서 NH나 한국사이버결제 참 못 갔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기적인 저항권에서 이걸 돌파해야 강합니다. 돌파해서 안착해야 그 다음에는 쭉 달리는데 그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딱 보게 되면은 지금 14,300원 그러니까 14,500원 정도 요 정도 안쪽에서 중기 저항이 강하게 누르고 있거든요.
이거를 돌파를 해야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돼야 분출하는데 여기서 머뭇거리고 못 간다. 그냥 안정하게 안정적으로 그냥 요거만 먹고 치우자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박스권 하단부가 돌파 시도하다가 못해서 하단부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 움직였던 12,000원대 후반대 12,800원대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또 신호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락한 거 돌아가줘야 될 타이밍인데 여전히 외국인들이 좀 사야 되거든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그만큼 손절하고 공매도 치고 그래서 나왔던 변화가 이게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그런 변화가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종목들은 좀 다 좀 그렇습니다. 좀 축처 있긴 한데 뭐 디어유 이런 것들이요. 예, 이것도 아직 후속 매수가 강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디어유도 혹시나 매수를 하셨는데 이 정도 라인들 그래서 중기 가격대 37,500원이네요. 이 정도 라인 이탈한다 그러면 이거 묵직해서 시도했다가 다시 꺼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그날 말씀드렸던 거 헥토 이노베이션 참 이름도 행이빨도 아니고요. 네. 이것도 지금 돌파하려고 무지 노력은 하는데 약간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16,000원대 안착해서 확 돌아가야 됩니다. 다음 저항대가 일단 16,500원이고 혹시나 좀 지금 거래를 보니까 그렇게 크게 또 꺾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17,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볼 수는 있는데 이 정도죠. 갈 수 있겠느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기가 이탈된다. 최근에 나왔던 안 빠지려고 무지 노력했던 데가 14,700원대입니다. 여기 이탈한다. 또 신호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고 대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고요. 뭐 휴메딕스, 제이시스 메디칼 쪽은 휴메딕스는 뭐 그냥 꾸준한 편인데 제이시스 메디칼도 또 보다 보니까 차트 이쁜데 하고 들어갔던 것들 호구 왔는가 이러면서 또 쭉 밀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단기 저항입니다. 여기 지금 들어갔던 단기 저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부분에서 큰 이탈이 없다. 좀 마찬가지로 밑에를 체크해야 되겠죠. 지금 한 이 정도 라인 아마 어제 나왔던 저가대네요. 그리고 그 전 라인 정도쯤 7,700원이네요. 예, 7,700원대 이탈하지 않게 되면은 이것도 살아있는데 그 라인 부분에서 또 무거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요 지지권 또 담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살아있는 쪽에서 다음 레벨업 시도하느냐. 다음 레벨업은 지난 고점권역이죠. 한 8,700원대 여기. 그러니까 즉 밑으로 7,700원, 위로 8,700원. 요 사이에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또 수출 데이터 나오고 그럼 나쁘지 않다 그러면 반응을 하겠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빠르게 이번 종목들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는 지금 바로 right now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또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바타가 채팅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거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요? 사주고 퇴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또 이번 주 시장이 뭐 나쁘지 않다 보니까 지수도 좀 올라오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하지만 속사정은 또 그렇게 좋은데 좋다고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도 또 홍길동의 마음과 같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괜히 그 점도 또 눈길이 가긴 갑니다. 저희는 딱 잘하는 분들 또 시장을 충분히 따라가는 분들은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근데 혹시나 좀 쳐져서 내가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닐까라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더 걱정인 거죠. 항상 그런 분들이 이런 어려운 시장 쪽에서 잘 대응할 수 있을까가 좀 항상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시각을 이런 단기적인 쪽에서 뭔가를 찾아가겠느냐 아니면 나 이런 거 잘 못해 무시 그러면 아주 긴 시각 쪽에서 어떤 대응을 체크를 하겠느냐 그러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건 지금 시장 못 따라가겠고 항상 시장을 길게 보고 뭔가 어차피 현금으로 나는 괜찮으니까 직장인이고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주 긴 시각으로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공부. 네. 긴 시각으로 바라볼 때 앞으로 어떤 산업이 좋을까? 지금은 어렵고 남들은 다 안 보고 소외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거죠.
공부하고 자금 현금으로 꾸준히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또 모아놨다가 또 계속 투입하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한 단계가 지금이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한 2년 뒤 아니면 한 5년 뒤 생각하면서 거기서 벌써 퇴직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일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예, 지금 받으시는 월급 나중에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실 겁니다. 네, 뭔 얘기를 또 오늘 또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렵지만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잘 대응을 하시면서 그래도 저희 8.15 모니터기 오늘은 공포가 없네요. 네, 공포가 짓눌리지 않는 이런 주말 쪽에서 좀 덥지만 예, 더위 잘 관리하시고 다음 주도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잘 대응하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더운 밤, 야심한 밤에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토요일 찐시황이 끝났으니까 한 주가 끝난 겁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일요일에도 있던가요? 네,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그냥 살짝 봐주시고 제 거 2번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라이브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